문을 열기도 전에 휴대폰이 먼저 울렸습니다. 딱 한 줄. 지금 문 열면 당신 아들 내일 회사에서 잘립니다. 순간 속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최정자입니다. 68. 동네 작은 요양보호사로 일합니다. 남의 집 가서 밥 챙기고, 약 챙기고, 말벗 해드리는 일. 큰 돈은 못 벌지만, 그래도 아들한테 엄마 괜찮다 말할 정도는 됩니다. 근데 요즘은 돈보다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회사, 해고, 가족 이름. 그 말 한 번이면 사람 마음이 그대로 꺾입니다. 그날이 딱 그랬습니다. 비가 얇게 내리던 저녁. 저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젖은 우산을 세워놓고 신발을 벗는데 문틈으로 하얀 종이 한 장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밀어 넣은 것처럼 손으로 집어들자마자 글씨가 눈에 박혔습니다. 최정자 씨, 오늘 밤 10시 전에 전화 안 받으면 당신 아들 회사 사고 영상 단톡방에 올립니다. 저는 한동안 숨도 못 쉬고 종이만 봤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뭐가 떨어졌어? 저는 급히 종이를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밀어넣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광고지야.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원래는 안 받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다 보니 모르는 번호도 가끔은 어르신 댁이나 가족 전화일 때가 있어서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받아버렸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은데 웃는 소리도 없고 말이 너무 또박또박했습니다. 친절한데 차가운 친절. 최정자 선생님 맞으시죠? 저는 목이 말라서 침을 삼켰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선생님 도와드리려고 전화드린 거예요. 저는 바로 끊으려다 멈췄습니다. 도와준다고요? 뭘? 여자가 한 박자 쉬더니 아주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드님, 이번 달 평가 있죠? 제 심장이 툭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중견 회사에 다닙니다. 요즘 팀장 눈치가 장난 아니다, 성과로 목 조인다 그러는 말을 했죠.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드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가 알아요. 저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희가 누구예요? 장난치지 마요. 여자가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다니는 어르신 댁 있죠. 김태연 어르신. 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요? 그 댁, 요즘 가족 간 다툼 심하죠. 그게 선생님한테도 불똥 튈 수 있어요.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집은 맞습니다. 딸이 자주 와서 소리치고 아들이 늦게 오면 문을 쾅 닫고 어르신이 저한테 한숨 쉬며 말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정자 씨, 우리 집은 말이야. 사람 사는 집이 아니야. 여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선생님이 돈 훔쳤다 말이 나오면 선생님 일자리 끝이에요. 저는 벌떡 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훔쳐요? 여자는 아주 조용히 더 무섭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소문이 먼저예요. 그 말이 너무 현실 같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짚었습니다.
당신 뭐 원하는데요? 여자가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밤 10시. 집 앞 편의점 뒤쪽 골목으로 나오세요. 뭘 하러? 확인만 하시면 돼요. 아드님 회사 쪽, 그리고 선생님 일자리 쪽 저희가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 그 단어가 달콤하게 들릴 만큼 제 마음이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남편이 나왔습니다. 누구 전화야? 저는 황급히 웃는 척 했습니다. 그냥 일 관련 전화야. 근데 전화 속 여자가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남편분 옆에 계시네요.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야, 당신. 누군데 우리 집을 알아. 저는 전화를 막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냥 끊을게.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데 여자가 바로 말했습니다. 끊으시면 선생님 아드님 회사에 전화 들어갑니다. 아드님이 엄마 대신 돈 받아간다고요. 그 말에 남편이 입술을 쭉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낮게 물었습니다. 정자야, 너 요즘 누구한테 돈 준 거 있어?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니, 없어. 여자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선생님, 지난주에 장기요양 신청 도와준다는 사람 만났죠? 저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맞습니다. 복지관 앞에서 어떤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정부 지원 바뀐 거 아세요? 서류만 잘 넣으면 어르신 댁도 지원 늘어요. 그 말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저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했더니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대신 수수료는 조금만. 저는 그때 어르신 댁 생각이 났습니다. 지원이 늘면 어르신도 편하고 나도 일하기 좋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연락처를 줬습니다. 그리고 제 폰으로 뭔가를 깔아줬습니다. 서류 앱이에요. 나중에 본인 확인할 때 필요해요. 저는 그걸 그냥 믿었습니다. 남편이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정자야, 너 설마.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앱, 서류 앱 아니에요. 선생님 폰을 들여다보는 구멍이에요.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띵 하고 울리며 사진이 왔습니다. 사진에는 우리 집 현관문, 그리고 그 문 손잡이 옆 작은 흠집까지 선명했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야, 너 지금 우리 집 앞이야?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나가시면 안 돼요. 남편이 더 화가 났습니다. 뭐라는 거야? 나가면 안 된다면서 골목으로 나오라며. 여자는 숨도 안 쉬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을 노리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 막는 쪽이에요. 저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다른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럼 이 여자도 믿을 수 없는 거 아닌가? 남편이 제 폰을 뺏으려 하자 여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남편분, 함부로 폰 만지지 마세요. 지금 잘못 누르면 선생님 통장 내역이 밖으로 나가요. 남편 손이 멈췄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요. 문 앞에 두고 가겠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놓고 가요. 잠깐 조용해지더니 남자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최정자 씨,
택배 아니에요. 문만 살짝 열어봐요. 얘기 좀 합시다. 그 목소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자주 듣는 말투.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정자야, 이거 우리 아는 사람 목소리 같은데?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때 전화 속 여자가 아주 빠르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절대 문 열지 마세요. 문 열면 그 사람이 선생님이 직접 줬다고 우길 겁니다. 뭘 줘요? 여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돈, 그리고 서명. 저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문 밖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자 씨, 그냥 확인만 하고 갈게요. 서류 하나만 사인하면 끝이에요. 남편이 문으로 가려 하자 제가 팔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 열지 마. 남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경찰 부르자. 제가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제 폰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경찰 부르면 요양보호사 폭행 신고부터 들어갑니다. 폭행? 제가 멍해진 사이 전화 속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신고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증거부터 잡으세요. 무슨 증거? 문자, 사진, 통화 다 캡처하세요. 그리고 아무 버튼도 누르지 마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캡처를 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여자 목소리. 정자 씨, 나야 경숙이. 경숙이. 그 이름에 제 가슴이 더 철렁했습니다. 경숙이는 우리 아들 결혼한 집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며느리 친정 쪽 어머니입니다. 사돈이죠. 평소에 말이 많고 손도 빠르고 동네 사람도 많이 아는 사람. 문 밖에서 경숙이 목소리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정자 씨, 문 좀 열어봐. 큰일 났어.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지금 울고 있어.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돈이 왜 여기 와? 저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전화 속 여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문 열면 안 됩니다. 사돈이라는 말로 마음 약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돈은 원래 마음 약해지는 존재입니다. 그 순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문 열면 며느리 이름으로 대출 신청 들어갑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며느리. 우리 집에서 제일 약한 고리. 아들은 며느리 생각만 하면 물러집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걱정돼서 더 약해집니다. 문 밖에서 경숙이가 소리쳤습니다. 정자 씨, 너 그러고도 시어머니야? 우리 딸이 너희 집 들어가서 고생만 했는데. 남편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사람 뭐래? 우리 며느리가 뭘 고생을 해? 그때 경숙이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생? 지금 공장 사장한테 전화 왔어. 너희 아들이 우리 딸 이름으로 뭘 했대. 지금 당장 정리 안 하면 우리 딸 회사에서 끝장이래.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회사? 아들 이야기랑 똑같이 회사. 남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자야, 이거 연결된 것 같은데. 그때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민지. 저는 손이 굳어서 폰을 못 들었습니다.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받아야 하는 거 아냐?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받으면 더 엮일 것 같아. 그런데 곧 문자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회사 앞인데요. 경찰이 오라고 했대요. 저 뭘 잘못했어요? 제 가슴이 꺼졌습니다. 전화 속 여자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며느리분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회사 앞이 아니라 지금 다른 데 있어요.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문 밖에서 경숙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정자 씨, 우리 딸 지금 밖에서 떨고 있어. 너희 집이 해결해. 문 열어. 남편이 결국 112를 누르려 하자 전화 속 여자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신고하세요. 지금 당장. 그리고 문은 절대 열지 마세요. 남편이 112를 눌렀습니다. 여기 집인데요. 누가 문 앞에서 협박하고 있고 사돈이라면서 난리치고요. 전화로도 협박이 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문 열지 마시고 안에 계세요. 순찰차 보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문 밖에서 경숙이 목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 씨, 경찰? 경찰 오기 전에 너희 아들 회사로 먼저 간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마음대로 해. 경찰 오면 너 끝이야. 남자는 웃었습니다. 끝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그 순간 제 휴대폰 화면이 혼자 켜졌습니다. 업로드까지 1분 30초. 무슨 업로드?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전화 속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핸드폰에 떠 있는 그 화면 캡처했죠? 했어요. 좋아요. 이제 아무것도 누르지 마세요. 그냥 내려놓고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자야, 너 괜찮아? 얼굴이 하얗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그때 그 여자 말 믿고 앱 깔았어. 남편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걸? 그때 문 밖에서 경숙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근데 말투가 조금 달랐습니다. 더 급하고 더 날카로웠습니다. 정자 씨, 너 지금 나 무시해? 너 같은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딸이 망가져. 저는 참다가 처음으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경숙 씨, 우리 집 앞에서 이러지 마. 우리도 지금 무서워. 잠깐 정적. 그리고 문 밖에서 경숙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무서워? 무서운 건 우리 딸이야. 너희 집 들어가서 빚 더하는 거.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빚? 무슨 빚? 저도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경숙 씨, 무슨 말이야? 민지가 빚이 왜 있어? 문 밖에서 경숙이가 한숨을 쉬는 척 했습니다. 정자 씨,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네. 민지가 너희한테 말 안 했지? 민지, 얼마 전에 재택 부업한다고 뭐 신청했어. 그거 잘못 걸려서 지금 큰일 났어. 재택 부업.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귀에 박혔습니다. 왜냐면 며칠 전 민지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머니, 요즘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대요. 조금만 하면 생활비 보탬 된다던데요.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그런 거 하지 마. 사기 많다. 민지는 웃으면서 아니에요. 사람들 다 한다는데요 했습니다. 그게 지금 연결된다고? 그때 며느리 민지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 지금 회사 앞 아니에요.
저 사람들 따라왔다가 어디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자야, 이거 진짜 큰일이다. 그 순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화 속 여자가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일 중요한 건요. 뭔데요? 선생님 집이 아니라 사돈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뭐라고요? 경숙이라는 사람, 지금 진짜 사돈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가 멍하니 폰을 내려다보는데 문 밖에서 경숙이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정자 씨, 나 진짜야. 문 열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경숙이는 평소에 저를 정자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도 정자 씨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경숙이가 나를 씨라고 부른 적 있었나? 남편도 얼굴이 굳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지. 문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말 길게 하지 말고 문 열어. 열면 끝내줄게.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딩동. 그리고 이번엔 정말 다른 목소리. 경찰입니다. 문 열지 말고 누구 응대하지 마세요.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문에 붙어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안으로 들어와 상황을 듣고 문 앞을 확인했습니다. 문 앞에 종이봉투 하나 놓여 있네요. 저희가 장갑 끼고 가져가겠습니다. 경찰이 봉투를 들어 올리자 그 안에서 작은 종이들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런 건 절대 손대시면 안 돼요. 지문도 남고 혹시 뭐 묻어 있으면 위험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아들 회사, 며느리 이런 걸 어떻게? 경찰이 짧게 말했습니다. 요즘은요, 폰 하나만 열리면 다 나옵니다.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경찰님, 우리 며느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대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분 번호 주세요. 스피커로 통화해 볼게요. 남편이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뚝. 민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제가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민지야, 너 지금 어디야? 민지가 숨을 들이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재택 부업한다고 따라갔다가 사람들이 보증서라고 해서 안 하면 아버님 회사에 알린다고 그래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 했어? 민지가 떨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정자 어머니 아시죠? 그러면서 시어머니 2분 다 움직이게 만들면 된다고 했어요.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시어머니 2분? 민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네, 저희 친정 엄마랑 어머니.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처음부터 우리 집만 노린 게 아니라 사돈 집까지 같이 흔들어서 우리를 서로 싸우게 만들려던 거였습니다. 경찰이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 지금 주변에 경찰서나 지구대 보이세요? 아니면 편의점이라도 들어가세요. 사람 많은 곳. 민지가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내 편의점 보여요. 경찰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직원에게 112 신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누구 말도 듣지 마세요. 민지가 네 하고 끊었습니다. 그때 경찰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사돈분 그러니까 며느리 친정 어머니 요즘 누군가에게 개인정보 준 적 있나요? 저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돈이 요즘 대출 광고 문자가 많이 온다고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자야 문 앞에 있던 경숙이는 가짜였다는 거지.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 흉내내고 이름만 쓰면 어르신들은 흔들립니다. 특히 사돈 시어머니 이런 관계를 건드리면 더요. 저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최정자 선생님, 경찰이 있어도 끝까지 갑니다. 당신이 먼저 무너져야 집이 무너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우리 집 안에서 누가 더 잘못했냐 싸움을 내려고 계속 불을 지피는 거구나. 그리고 그 싸움이 나면 우리는 서로를 못 믿게 되고 그 틈으로 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구나. 경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부터 폰은 저희 안내대로만 만지세요. 깔린 앱은 바로 지우지 말고 기록부터 잡아야 합니다. 남편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자야, 너 진짜 혼자 끙끙 앓았구나.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괜히 가족 걱정할까봐. 나만 조심하면 될 줄 알았어. 경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노리는 겁니다. 가족한테 말하지 마라. 부끄럽다. 조용히 끝내라. 그 말이 시작이에요. 그 순간 인터폰 화면에 누군가 비쳤습니다. 아까 그 경숙이 목소리 내던 여자와 남자 한 명. 둘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급히 돌아섰습니다. 경찰이 바로 뛰쳐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잡아, 제발 잡아. 하지만 몇 초 뒤 경찰이 돌아와 짧게 말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대신 얼굴은 확보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남편 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경숙, 진짜 사돈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자야, 이거 진짜 경숙이 맞을까? 제가 떨며 말했습니다. 받지 마, 아니 받아야 하나. 경찰이 말했습니다. 받으세요. 스피커로. 남편이 스피커를 켰습니다. 여보세요. 이번엔 정말 경숙이 목소리였습니다. 그 특유의 빠른 말투, 억양. 틀림없었습니다. 정자 언니, 너 괜찮아? 나 지금 경찰서야. 우리 딸이 민지가 어디 갔대?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경수가 너 진짜야? 경숙이가 거의 울먹였습니다. 미쳤어? 내가 가짜냐? 나도 지금 이상한 전화 받았어. 정자 언니가 너 욕했다. 너희 딸이 빚 숨겼다. 이딴 소리로 나를 미치게 만들더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까 문 앞에 있던 경숙이는 가짜였고, 진짜 경숙이도 다른 곳에서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 둘 시어머니를 서로 원수로 만들려고 동시에 찔러 넣은 거였습니다. 경숙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자 언니, 너 나한테 숨긴 거 있지? 우리 딸 너희 집에서 구박받았지? 저도 울컥했습니다. 경수가, 너도 나한테 숨긴 거 있지? 민지 부업 한다던 거 너 알고 있었지? 경찰이 손바닥을 들어 우리 둘을 잠깐 멈추게 했습니다. 지금 싸우시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두 분 통화는 저희가 기록하고 사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경숙이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여기까지 오니까 저는 알겠더라고요. 사기꾼이 제일 좋아하는 건 돈도 아니고 폰도 아니고 시어머니 마음속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 집 체면, 우리 딸 욕먹으면 안 된다. 우리 아들 망신은 안 된다. 그걸 건드리면 사람이 스스로 문을 엽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앞에서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그 앱 깔게 한 사람. 복지관 앞에서 만난 여자였어. 근데 그 여자가 사돈이랑도 아는 것처럼 말했어. 남편이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 내 탓 아니다. 우리 둘이 말 안 해서 생긴 틈이야.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며느리분이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사돈분이 어떤 전화 받았는지, 어머니 폰에 어떤 앱 깔렸는지 하나씩 맞춰봐야 합니다. 그때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편의점 아니에요. 경찰 오신대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구나. 근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했습니다. 처음에 전화했던 그 여자는 누구였지? 나한테 문 열지 마라, 신고해라 말했던 여자. 그 여자는 정말 우리 편이었을까? 아니면 더 큰 판을 깔기 위한 다른 얼굴이었을까? 경찰이 제 캡처 화면을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처음 전화 온 번호, 두 번째 문자 온 번호, 그리고 문 앞에서 협박한 쪽이 쓰던 번호. 서로 다릅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 명이란 말이에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역할이 나뉘는 경우가 많아요. 겁주는 역할, 달래는 역할, 직접 찾아오는 역할.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럼 처음에 도와준다던 여자도. 경찰이 짧게 말했습니다. 가능성 높습니다. 그 말에 제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경찰이 제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 진짜 위험했던 건 돈이 아니라 문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그 다음은 어머니가 막을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문 앞에서 가짜 경숙이 목소리가 했던 말. 너 같은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딸이 망가져. 그 한마디가 저를 거의 문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다음 편에서 이 일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진짜 반전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끝까지 가보니 민지가 당한 것도, 제가 흔들린 것도, 경숙이가 무너질 뻔한 것도 전부 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서 나온 한 문장 때문에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 문장이 뭔지 저도 진술하다가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 민지에게서 편의점 아니에요. 문자가 온 뒤로도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이 와야 하는데
마음이 더 불안했습니다. 왜냐면 이런 일은요, 한 번 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사람이 숨을 돌리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찌르거든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부터는 저희가 안내하는 대로만 하세요. 그리고 가족끼리 서로 따지지 마세요.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속으로 딱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민지 제발 안전해라.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이 또 켜졌습니다. 제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화면이 스스로 밝아지더니 문자가 뜨더군요. 최정자, 넌 지금도 남편한테 숨기고 있어.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뭐야? 또 왔어? 저는 반사적으로 폰을 뒤로 숨겼습니다. 아, 아니야. 경찰이 제 눈을 딱 보더니 말했습니다. 숨기지 마세요. 지금 숨기는 순간 저쪽이 이깁니다. 그 말에 저는 결국 폰을 내밀었습니다. 경찰이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극해서 싸움 나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남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놈들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네.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 시어머니 둘을 서로 원수로 만들려고. 그때 남편 폰이 울렸습니다. 또 경숙이라는 이름. 진짜 사돈 김경숙.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봤대, 짧게. 스피커. 남편이 받았습니다. 경숙아. 경숙이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정자 언니, 민지 찾았대? 나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 어떤 남자가 나한테 전화해서 너희 딸 시댁이 버린다. 정자 언니가 민지 때문에 아들 회사 말아먹는다. 이딴 소리로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역시 사돈 쪽도 똑같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수가, 우리 지금 경찰이 와 있어. 너도 경찰이랑 같이 있어. 혼자 있지 마. 경숙이가 울먹였습니다. 정자 언니나 솔직히 말할게. 나 민지가 재택 부업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 남편이 옆에서 딱 굳었습니다. 뭐? 경숙이가 급히 말했습니다. 나도 말렸어. 근데 민지가 엄마, 시댁에 손 벌리기 싫다. 시어머니 둘 다 나를 못 믿는다. 이러면서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지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수가 나 민지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겁이 많아서 그랬어. 혹시라도 문제 생길까봐 그냥 하지 말라고만 했지. 제대로 안 물어봤어. 경숙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똑같아. 우리 딸이 뭐 숨기면 너 왜 또 그러냐부터 나왔지. 경찰이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지금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알았냐가 아닙니다. 민지 씨가 지금 누구에게 붙잡혔는지, 어떤 말에 흔들렸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남편이 사돈에게 말했습니다. 경숙 씨, 지금부터 민지랑 관련된 거, 아는 거 전부 말해줘요. 지금 숨기면 진짜 큰일 납니다. 경숙이는 숨을 몰아쉬더니 말했습니다. 민지가 단체방이 있다고 했어. 처음엔 엄마들끼리 생활비 아끼는 법 공유라더니 나중엔 돈 돌려받는 법, 환불받는 법, 부업 수익 이런 얘기만 한다고. 경찰이 바로 물었습니다. 그 단체방 이름 기억나요? 경숙이가 더듬었습니다.
살림 도우미였나, 살림 모임이었나.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이름 많이 씁니다. 진짜 모임처럼 보이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민지가 왜 그런 데를 들어갔대요? 경숙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가요.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돈 얘기하면 눈치 보잖아. 그래서 나 혼자 해결할게 하다가 걸린 거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민지도 나도 경숙이도 다 똑같이 혼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틈이었고요. 그때 경찰 무전이 울렸습니다. 편의점 쪽 위치 확보. 여성 1명 보호 중. 민지 씨로 추정. 저는 그 말에 힘이 풀렸습니다. 살았구나.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경찰이 붙었잖아. 그런데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 모르는 번호. 경찰이 제게 눈짓했습니다. 받아보세요. 스피커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번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처음부터 친근하게 동네 아저씨처럼. 정자 어머니, 고생 많으시네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웃는 듯 말했습니다. 누구긴요. 어머니 도와드린 사람이죠. 복지관 앞에서 서류 앱 깔아드린 사람.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야? 남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어머니도 도움 필요했잖아요. 요양보호사 일하면서 어르신 집안 문제까지 다 떠안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 뭐 원해? 남자가 말했습니다. 원하는 거요?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고마웠다 한마디만 해주면 끝. 남편이 옆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미친놈. 경찰이 스피커로 끼어들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지금 협박 통화 녹음 중입니다. 남자는 잠깐 조용하더니 웃었습니다. 아, 경찰. 근데 경찰님, 이 집은요, 한 명만 흔들면 끝나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누굴 말하는 거지? 남자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자 어머니요. 저는 속이 얼어붙었습니다. 남자가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요, 남편이랑 아들한테 괜찮다 하는 버릇이 있잖아요. 그 버릇이 가족을 살리는 게 아니라 가족을 구멍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지 씨 거는요, 사실 쉬워요. 딸은 아니, 며느리는 이미 겁을 먹었고, 시어머니 둘은 이미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말에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치 추적 중이다. 계속 말해. 남자는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추적하세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뭔데? 사돈한테 전화해서 말하세요. 민지가 다 잘못했다고. 순간 저는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뭐라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사돈은 화가 나서 달려오고 어머니는 억울해서 더 달려오고 그 사이에 민지 씨는 혼자 떨어져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이 새끼야, 지금 사람을 갈라놓으려고. 남자가 딱 끊어 말했습니다. 맞아요. 갈라놓는 게 제일 쉬워요. 특히 시어머니 둘은요. 서로 체면 지키려고 서로를 더 세게 밀어붙이거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남자는 사람 마음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선택지 하나 더 줄게요. 지금 계좌로 300만 원만 보내요. 그럼 민지 씨 이름으로 들어간 것들 정리해 줄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왜 너한테 돈을 보내? 남자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안 보내면요? 민지 씨가 가족 몰래 돈 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버렸다 소문이 나죠. 남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거지? 남자가 웃었습니다. 협박 아니고 안내예요. 경찰이 제게 눈짓했습니다. 대답 길게 하지 마세요. 끌려갑니다. 저는 침을 삼키고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를 더 크게 냈습니다. 그래 보내면 끝나는 거지. 300만 보내면 우리 가족 건드리지 마. 남자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현명하시네. 경찰이 제 어깨를 탁 잡으며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계속 끌고 가세요. 계좌번호 밖에. 제가 말했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디로 보내? 남자가 말했습니다. 문자로 보낼게. 지금 바로.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문자로 계좌번호가 왔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계좌 추적 들어갑니다. 어머니, 절대 송금은 하지 마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자야, 너 잘했다. 그때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근데 어머니, 정말 웃긴 거 알아요? 뭔데? 남자가 낮게 웃었습니다. 이 일 민지 씨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남자가 말했습니다. 진짜 시작은 어머니가 복지관 앞에서 했던 말 한마디예요. 순간 제 머리가 텅 비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남자가 아주 천천히 마치 제 입을 빌린 것처럼 따라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회사에서 잘려도 이상하지 않아. 며느리가 돈을 너무 쓴다. 사돈은 사람들한테 말이 많다.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저 말들 제가 한 적 있습니다. 복지관 앞에서 그 여자에게 서류 도와준다길래 그냥 하소연처럼. 아유, 요즘 우리 아들이 민지가 생활비가 사돈은 말이 좀 많아서 그냥 푸념이었습니다. 그냥 하소연.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소연은요, 정보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콱 찍었습니다. 남편이 낮게 물었습니다. 정자야, 너 그런 얘길 남한테 했어? 저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누가 도와준다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괜히 마음이 풀려서. 그 순간 남자가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봐요. 어머니는요, 도와준다는 말에 약해요. 그게 어머니 착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혼자 떠안고 살아서 그래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내가 일을 벌렸구나. 내가 우리 집 구멍을 냈구나. 바로 그때 경찰이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말해. 너 지금 어디냐? 남자는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경찰님, 위치 찾기 전에 어머니 집안부터 무너질걸요. 그리고 남자가 마지막으로 던지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돈한테 한 번만 더 속삭여봐요. 민지가 너희 집에서 배운 거다고. 그러면 두 시어머니 싸움 나고 난 그 사이에 빠져나가면 되거든. 그 말과 함께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자야, 너 사돈이랑 싸울 뻔했지. 흥.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두 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사돈분과 같은 편이 되세요. 시어머니 둘이 등을 맞대면 저쪽은 힘이 빠집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경숙이한테 전화하자. 싸우지 말고 같이 하자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경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숙아. 경숙이가 바로 받았습니다. 정자 언니 민지 찾았어?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경숙아. 우리 지금부터 서로 의심하지 말자. 저쪽이 원하는 게 그거야. 민지가 무사한 게 먼저야. 경숙이가 잠깐 조용하더니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언니. 나도 미안해. 아까는 나도 정신이 없어서 언니한테 막말했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너 탓할 뻔했어. 근데 이거 누가 일부러 그러는 거야? 경숙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돼?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받은 문자랑 통화 기록 다 캡처해. 그리고 폰에 뭐 깔려 있으면 건들지 말고 경찰한테 보여줘. 경숙이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나 지금 경찰서니까 바로 보여줄게. 그때 경찰이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집니다. 잠시 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지가 경찰 앞에서 울면서 했다는 말이 제 가슴을 또 쳤습니다. 저 두 시어머니가 서로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벌어서 둘 다 입 막히게 하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지가 우리를 서로 싫어하는 사람들로 느꼈다니. 사돈 경숙이도 그 말을 듣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딸을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날 새벽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는데 경찰이 제 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앱 이름은 서류처럼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권한이 너무 많습니다. 문자, 사진, 연락처, 통화 다 보게 돼 있어요. 남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막아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급하다, 지금 당장 가족한테 말하지 마라. 이 말이 나오면 99% 위험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계좌 추적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아까 받은 계좌 대포 통장입니다. 그런데 출금 위치가 찍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잡혀요? 경찰이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출금한 사람 하나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근데요? 경찰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걸 설계한 사람은 그 뒤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민지가 지구대에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쉬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사과부터 하지 마. 너 지금 다친 데는 없니? 민지가 울며 말했습니다. 없어요.
근데 저 너무 바보 같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 둘은 절대 한편 안 된다고. 둘이 싸우게 만들면 며느리는 혼자 된다고. 저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그 말 이제 믿지 마. 민지가 훌쩍였습니다. 어머니 진짜요? 어머니랑 우리 엄마 같이 제 편 돼줄 수 있어요? 그 말이 너무 아파서 저는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된다. 오늘부터는 둘 다 내 편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혼자 해결하지 마. 민지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사돈 경숙이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경숙아, 민지가 우리가 한편 되길 바란대. 경숙이가 바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딸인데. 언니, 나 진짜 앞으로는 언니랑 같이 할게. 우리 둘이 서로 너하면서 싸우면 저쪽만 웃는 거더라. 저는 그 말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을 지나고 나서 경찰이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건요. 사기꾼이 돈으로만 움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뭘로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부끄러움이요. 가족이 알면 망신. 사돈이 알면 체면. 시어머니 둘이 싸우면 끝. 그걸로 사람을 조종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정자야. 너 다시는 혼자 끙끙 앓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 나도 다시는 괜찮은 척 안 할게. 며칠 뒤 민지는 집에 와서 경숙이 앞에서 제 앞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두 분 시어머니 아니, 엄마 어머니. 저 무서워서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두 분이 서로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경숙이가 민지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야, 너. 바보야. 엄마가 너 지키려고 더 날카로웠던 거야. 저도 민지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너 혼자 해결한다고 너 혼자 세상 다 떠안지 마. 그게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겁나서 그런 거야. 엄마들한테 말해. 우리가 같이 막는다. 민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복지관도 요양보호사 모임도 사람 많은 데서 절대 집안 얘기 길게 안 합니다. 그리고 폰에 뭘 깔아준다고 하면 딱 한마디 합니다. 아들한테 물어보고요. 그 한마디가 내 삶을 지키더군요. 며칠 뒤 사돈 경숙이랑 저는 같이 종이를 하나 써서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급하다는 전화는 일단 끊기. 문자 사진은 캡처부터. 문 앞에서 부르면 절대 문 열지 않기. 가족 사돈에게 바로 공유하기. 앱 깔아달라면 무조건 멈추기. 너만 조용히 하면 끝 그 말이 제일 위험.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그 남자가 했던 말을 계속 기억합니다. 하소연은 정보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소연은 가족에게, 같은 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을 사람에게. 그게 제가 배운 제일 큰 반전이었습니다. 처음엔 민지가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사돈이 우리를 흔든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내가 못난 시어머니라서 생긴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가보니 우리 집을 흔든 건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말 못하게 만드는 공포였고
시어머니 둘을 갈라놓는 말이었고, 너 혼자 해결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누가 이렇게 말하면요. 지금 당장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가족한테 말하지 마세요. 사돈한테 알리면 망신이에요. 문만 열어보세요. 확인만 하면 끝나요. 그때는 문 잠그고 전화 끊고 캡처하고 가족 부르고 사돈에게도 알리고 바로 신고하세요. 체면 지키려다 사람이 무너집니다. 사람 지키는 게 진짜 체면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입니다.